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이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은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은행의 검증 책임을 지우고 세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서 시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 나온 발언이라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검법보다는 증권이나 은행처럼 가상화폐 시장에 업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거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점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 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은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한 여파가 상당합니다. 사퇴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워낙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어저께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를 들었고요. 예, 제가 그동안 정부의 기대를 저버린 지 사실 굉장히 오래전이라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부는 원래부터 암호화폐 전면금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를 돌덩이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한 번도 국민의 행복을 꿈꾸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게 2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이신 국무조정실장 현재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십니다. 그분이 사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 부처 TFT나 국내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은성수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된 거라고도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검법이 시행되기는 했는데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검증 책임을 지게 된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는데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조금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특검법이 시행이 이제 3월 25일 날 시행이 되고 유예 기간을 9월 25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이미 특검법이 이제 정부가 특검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요. 그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 제언도 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상계좌 문제를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특검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은행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은행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책임 전가예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당히 시장이 확대된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인 가상계좌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줘서 은행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가상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 특검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목적이 아마도 특검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부 정책 기조를 아마 그걸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특검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 아니냐 다소 쓴소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은행이나 거래소 이런 업계에서는 특검법보다는 업권법이라고 하죠. 가상화폐 기본법 마련이 조금 더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혼란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일 텐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업권법이 시급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량보다 합친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거래소 시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포지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전면 금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서 암호화폐 필요성이나 암호화폐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업권법이 되든 암호화폐법이 되든 아니면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시장이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에 된다는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정부는 거꾸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권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화를 시작해야 된다. 저희는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암호화폐 제도권화, 제도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센터장님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립니다. 업권별로 규제를 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나 국제적 규제의 차이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업권법 마련에 앞서서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우리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게 특별히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거고 업권법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제도화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어떤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특검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이 실명 확인,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나 테러 자금 방지 지원 같은 조항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특검법의 문제가 아니라 G7에서 얘기하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이제 P2P다 보니까 국경이 없다 보니 그 국제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국제 간의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규제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방치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